대통령실에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의료계에게 근거를 갖춘 답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 환자 보기도 바쁩니다. 근거를 내야 하는 것이 의료계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 받고 그것으로 월급 받으시는 정부일까요?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들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대란 대책 특위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 비대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3월부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을 해왔었는데 이제야 가시화가 되어서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년 후에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 수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필수 지방의료를 떠난 동료들이 돌아오고 국민들은 전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서 매우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료계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의 의료 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반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자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대란 대책 특위로부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협의체 그리고 더민의 이 특위가 정부가 그간 내놓은 것 같은 땜질 처방이 아닌 우리나라의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의 임상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마치 의대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의대 정원의 숫자가 아니라 2020년의 구사의정합의안의 파기로부터 비롯된 신뢰의 붕괴이며 의사들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의사표시를 할 자유도 없고 앞으로 일을 그만둘 자유도 없을 것이라는 절망입니다. 기소당할까봐 두려워서 환자를 소신껏 볼 수 없는 환경, 지역을 지키고 싶어도 찾아오는 환자가 없는 비뚤어진 의료 전달체계, 함께 팀을 이뤄 진료할 동료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장, 이런 진짜 문제들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위 과학적으로 꼼꼼히 계산했다는 증언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기자분들께서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의료계에게 근거를 갖춘 답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 환자 보기도 바쁩니다. 근거를 내야 하는 것이 의료계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 받고 그것으로 월급 받으시는 정부일까요?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하십니다. 회의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거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면 이 사태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태를 만든 것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입니다. 어제 그젠가요? 연합 뉴스 인터뷰를 대통령실에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연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제 의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은 국민 한 분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가 만나는 모든 의사들 모두 걱정하고 모두 환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협에서 만나뵌 분들도 총력을 다해서 환자분들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대책 세우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들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환자단체에서 이 협의체가 제2의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제발 환자들 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이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제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급작스럽게 늘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이 참고했다고 밝힌 3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는 2,000명이라는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도출해낸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숫자라는 2,000명도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국공립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500명을 바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500명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과학적으로 산출했고 필수 불가결하다던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500명씩 줄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증원된 1,5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배정 관련된 회의에서 사용됐었던 자료라는 것도 다 파기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참석했느냐는 저의 질문에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증원 과정도 배정 과정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의료대란의 또 하나의 측면은 교육이 과연 가능하느냐, 내년에 이렇게 증원된 규모의 학생들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집단적으로 유급을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정원 3,000명, 유급된 3,000명, 증원된 1,500명에서 갑자기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난 규모를 교육해야 되는데 아직 교수도 이분들을 가리킬 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교수를 뽑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고 의료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5년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드디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25년도 정원도 논의될 수 있는 의제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빨리 여야 의정 합의체가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복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뵌 현장이 바로 서울대 의대였고 서울대 의대 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 말씀들 해주시면 듣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